자, 광물의 광학적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제 광물의 광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이제 광물을 뭐 등방체, 이방체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성질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광현미경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편광현미경에는 두 개의 편광판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부 편광판은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부 편광판을 빼고 관찰하는 경우를 개방 니콜이라고 하고, 상부 편광판을 같이 넣어서 하부 상부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직교 니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광물에서 볼 수 있는 광학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색성, 간섭색, 소광현상인데, 자, 이번 강의는 이런 다색성, 간섭색, 소광현상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좀 자세하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편광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 빛은 모니터 화면에서 여러분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빛입니다. 자, 이렇게 진동하는 빛 위에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판 하나 올렸다고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빨간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 빛은 이 동그란 편광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냐면 빨간색 빛은 대각선 방향으로 진동을 하지만, 그리고 그 위에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판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 빨간색 방향의 진동 성분 중에서 위아래 성분인 이 파란색 빛, 요렇게 진동하는 빛의 성분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동하는 빛 위에다가 위아래 방향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편광판을 올렸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빛이 좀 약해지긴 하지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누워서 진동하는 이런 빛이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역시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판을 올린 경우에는 역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요 파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게 이제 됩니다. 빛이 이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누워서 진동하는 빛이 있는데 이 빛 위에다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제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판 올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만큼의 빛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편광판의 편광 방향에 나란한 성분만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편광판 올린 경우에는 이때는 이 좌우 방향에 진동하는 빛에 대해서 위아래 방향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게 놓여 있을 경우에는 빛이 전혀 통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 있는 화살표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앞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편광현미경은 두 개의 편광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하부 편광판,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도 이제 편광판이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 요 부분이 손잡이인데요. 요 손잡이가 있어서 이거를 당기면 빠지고 밀어 넣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뺀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방 니콜에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집어넣고 관찰하게 되면은 니은이 아니고 직교 니콜에서 관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은 재물대 밑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위쪽은 접안의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편광현미경에서 빛이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먼저 개방 니콜입니다. 개방 니콜은 상부 편광판을 뺀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 부분에 원래는 상부 편광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방 니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현미경 아래쪽에서 빛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입니다. 자, 이 빛이 올라와서 하부 편광판, 요 네모가 하부 편광판인데 하부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이 하부 편광판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고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이 하부 편광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반대 이제 눈을 대고 보게 되면 밝게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잘 보입니다. 이때는. 자, 지금은 그 재물대 위에 박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빛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직교니콜을 만들게 되면, 자, 직교니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교니콜은 상부 편광판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상부 편광판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부 편광판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상부 편광판은 이 하부랑 90도가 되는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현미경 아래쪽에서 이제 빛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먼저 하부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쭉 빛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제 상부 편광판을 만나게 되면 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하고 상부 편광판의 좌우 방향은 서로 직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빛이 더 이상 이 상부 편광판 위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물대에 이제 박편을 올리지 않고 이런 상태, 직교니콜 상태로 이제 접안에 이제 눈을 대고 보게 되면 빛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개방니콜에서는 밝게 보이지만 직교니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방니콜에서 등방체라고 하는 광물을 하나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노란색이 등방체 광물입니다. 등방체는 일반적인 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고, 자, 두 개의 빛을 만들어내는 게 이방체 광물이었습니다. 자, 먼저 등방체 광물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자, 현미경 아래쪽에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올라옵니다. 자, 이 빛은 하부 편광판을 지나게 되면 이 하부 편광판의 진동 방향,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편광이 된 거죠. 자, 이 빛이 다시 올라와서 재물대에 놓여져 있는 등방체 광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이 등방체 광물을 통과하게 되면 여전히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에 진동하는 빛이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개방니콜에서 등방체는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보면 잘 보입니다. 보임, 이렇게 쓸게요. 잘 보임. 자, 개방니콜에서 등방체 광물은 환하게 잘 보인다. 자,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등방체 광물을 직교니콜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부 편광판을 통과할 때는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 빛은 등방체 광물을 통과하게 되면 진동 방향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냥 굴절만 일어나는 거고 이 빛의 진동 방향에는 별 차이가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전히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이 다시 쭉 올라와서 상부 편광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그리고 상부 편광판은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기 때문에 사실 요 각은 또 직각이 되게 됩니다. 직각. 결국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 상부 편광판을 통과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등방체 광물을 직교니콜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재물대를 돌리건 안 돌리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등방체 광물을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까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등방체 광물이. 그래서 이 등방체 광물이 직교니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완전 소광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자, 완전 소광. 자, 등방체 광물은 직교니콜에서 완전 소광이 일어난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체 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쭉 와서 이방체, 요 광물이 이방체입니다. 이방체. 자, 자연광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방체를 만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두 개의 빛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복굴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갈래의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갈래의 빛이 서로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이 빛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라고 한다면 이 뒤쪽에 있는 빛은 이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갈래의 빛이 나오지만 하나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진동하는 이런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자,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빛은 모니터에서 여러분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빛입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식 광물을 올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평광판이랑 같은 모양으로 그렸는데요. 자, 이 이방체 광물도 일종의 평광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 진동 방향이 두 군데, 그러니까 두 방향인 빛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평광판 그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데,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이쪽 선도 하나 있고 이쪽 선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 이쪽 성분의 빛도 빠져나오고 이쪽 성분의 빛도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빨간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성분 중에서 요 방향, 그러니까 요거랑 나란한 요 성분의 빛도 빠져나오고,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진동한 이 빛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진동하는 빛이 파란색으로 진동하는 빛, 녹색으로 진동하는 빛,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긴 한데 요 두 갈래의 빛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면서 나온다는 거. 이게 복굴절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빛이 뭐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 녹색 빛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핵심은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만나게 되면 빛이 두 개로 나오고 그 두 빛은 서로 직각 방향으로 서로 이제 직각으로 진동을 한다. 그걸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방체 광물을 현미경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부 평광판을 쓰지 않는 개방 니콜입니다. 자, 이방체 광물은 두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뽑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현미경 아래쪽에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쭉 올라와서 먼저 하부 평광판을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부 평광판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먼저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이제 쭉 올라와서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체 광물 아래쪽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방체 광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성분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파란색 빛은 이 빨간색 빛 중에서 요 방향, 그러니까 요거랑 나란하게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이고, 요 보라색은 좀 크게 그리긴 했지만 요 성분하고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빛이 파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요 자주색,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방 니콜이기 때문에 상부 평광판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눈을 대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 광물도 마찬가지로 개방 니콜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재물대를 빙글빙글 돌리게 되면 이 이방체 광물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빛을 많이 흡수하면 좀 어두워질 것이고, 빛을 덜 흡수하고 많이 통과시키면 좀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 광물의 색이 좀 진했다가 연했다가, 대체로 한 갈색, 누런색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 색이 좀 진했다가 연했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색성이라고 합니다. 다색성. 자, 그래서 개방 니콜에서 이방체에 나타나는 성질이 다색성이다. 다색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색성을 나타내는 광물은 이방체 중에서 특히 유색 광물에서 나타나는 거죠. 유색 광물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자,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직교니콜로 보겠습니다. 직교니콜은 상부평 간판을 쓴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방체고요. 자, 좀 복잡한데 잘 보세요. 아래쪽에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옵니다. 자, 이 빛이 다시 쭉 올라와서 이방체 광물 밑에까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성분, 이제 이 진동 방향 성분 중에서 요 방향 성분하고 요 방향 성분이 나눠져서 각각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바로 보라색 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파란색 요 성분입니다.
자, 화살표 크기는 무시하고 그냥 방향만.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이제 수직으로 진동한 이 빛이 이제 상부평광판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상부평광판은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요 성분하고 자주색, 보라색, 자주색 하여튼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역시 요 성분이 따로따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부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 빛 중에 수평으로 진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자주색 빛 중에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래서 요 두 빛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결국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되는데 요 두 빛이 진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섭. 그래서 실제 색깔이 아닌 좀 알록달록한 뭐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때 요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고 해서 우리가 간섭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섭색. 자, 그래서 직교니콜에서 이방체 광물은 간섭색이 나타난다. 자, 이걸 관찰하기 되게 쉬운데 개방니콜에서 이제 상부평광판을 뺀 상태에서 상부평광판을 딱 집어넣는 직교니콜을 만들자마자 그 바로 이제 알록달록한 색깔이 확 나오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간섭색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대로 돌려도 이 색깔이 좀 진했다 이랬다 막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거 역시 간섭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빛은 이제 가령이 아니고, 자, 이 빛은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후의 빛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평광현미경에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해서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이 하나 나왔다고 합시다. 자, 이 광물 위에다가 이방체 광물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방체 광물이 이제 직각 방향의 두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제 빛을 각각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 이때 진동 방향이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의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은 이 복굴절이 일으키는 이방체 광물을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빨간색 진동 방향 중에서 수평 성분은 없는 거죠.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 방향, 그러니까 똑같은 진동 방향, 이렇게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복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빠져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내가 이제 상부평광판을 올리게 되면 상부평광판은 이제 이 하부평광판이 수직이기 때문에 좌우로 진동하는 이제 빛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서 수평 방향의 성분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상부평광판을 올리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체 광물이 직교니콜에서 안 보인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직교니콜이고 이방체 광물입니다. 자,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올라와서 하부 평광판을 만납니다. 그러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올 것이고, 자, 이 빛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제 이방체 광물 아래쪽까지 옵니다. 그런데 요렇게 진동하는 빛은 이방체 광물의 한 축, 그러니까 진동 방향이 요 성분하고 나란합니다. 나란하게. 그래서 요 빨간색 빛은 이 방향으로 나란하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복굴절이 아닙니다. 이때는. 자, 그래서 요 빛은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대로 이 빛은 쭉 올라오기 때문에 위아래 이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고 여전히. 그런데 상부 평광판은 이 옆으로 진동하는 빛만 이제 빛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은 더 이상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이 상부평 이제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그때는 이제 이 이방체 광물의 이제 그 빛을 통과시키는 방향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빨간색 빛은 이제 이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간섭색 그 설명에서. 하지만 이렇게 나란한 경우에는 빛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 이방체 광물을 관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소광이라고 합니다. 소광. 그리고 이런 현상은 또 재물대를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4번 어두워지게 됩니다. 4번. 그래서 한 바퀴 돌릴 때마다 4번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을 소광이라고 얘기하고, 이 소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직교니콜 4에서 이방체 광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다색성, 간섭색, 소광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편광을 이용해서 좀 자세한 것 같지만 또 따져보면 또 간단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편광의 원리로 이 세 가지의 이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